안녕하세요. 토토유레카 토레카입니다. 축구에서 감독의 역량은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매우 큰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팀 분위기와 성적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많은 감독들이 거쳐갔습니다. 그중 많은 외국인 감독들도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었는데요. 역대 축구대표팀 감독 중 외국인 감독의 역사를 살짝 살펴보자면 1994년 러시아의 아나톨리 비쇼베치가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비쇼베치는 94년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을 4강까지 진출시켰고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사상 첫 승을 기록하는 등 2년간 한국 축구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였는데요. 비쇼베치가 한국을 떠날 때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구협회가 해체되면 된다는 말을 남겨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때에도 축구협회의 힘은 막강했나 봅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2002년의 히어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었고, 다음으로 쿠엘류, 본프레레, 아드보카트, 베어백,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슈틸리케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파올로 벤투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벤투는 사실 우리와 구면입니다.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전을 기억하시나요? 박지성이 이영표의 크로스를 받아 골 에어리 앞에서 트래핑 후 키퍼 다리 사이로 골을 넣었던 바로 그 장면, 그 잔디 위에 벤투가 있었습니다. 이영표가 크로스를 할 때 막지 못하고 보고만 있던 17번, 저 선수가 바로 33세의 벤투였습니다. 이 경기로 포르투갈은 16강 진출에 탈락하고 벤투는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 벤투는 스포르팅, 포르투갈 대표팀, 크루제이루, 올림피아코스,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전반기까지 중국의 충칭 리판의 감독을 맡았고, 이번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벤투는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고 2019년 1월 아시안컵에 참가하였는데요. 4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과 선수들의 부상으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아시안컵 8강에서 카타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벤투의 극단적인 점유율 축구와 의미 없는 후방 빌드업으로 언론에서는 벤투를 비판했었습니다. 벤투는 확고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빠른 템포와 윙백의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2-3-1이나 4-1-3-2 4-4-2 포메이션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고 후방 빌드업을 매우 중시하는 편입니다. 벤투의 전술은 수비라인을 끌어올리는 강팀에게는 적합하지만 수비라인을 내리는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대부분의 아시아 팀들에게는 지루한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시안컵에서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아시안컵 이후 대표팀은 벤투의 전술에 녹아들었고, 이전 평가전들과 월드컵 1차 예선이었던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벤투는 4-1-4-1 포메이션과 4-1-3-2 포메이션을 번갈아가며 사용했습니다. 경기 초반 4-1-4-1 포메이션에서 우측 윙백 이용이 공격적으로 오버래핑하였고, 미드필더 라인이 페널티 박스로 가담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후 전반 30분 무렵 포메이션을 4-1-3-2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수비적인 5-3-2로 포메이션을 바꾸며 대응했고, 한국은 측면을 뚫어내지 못하며 공격의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후반 4-1-4-1로 다시 포메이션을 바꾼 벤투호는 전반 초반처럼 활발히 공격 활로를 찾았으나 공격 패턴을 파악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식스백 형태를 보여주며 한국의 공격을 철저히 수비했습니다. 그리고 4-1-4-1 포메이션의 최대 약점인 측면 수비를 흔들며 역습을 이어갔습니다. 2-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4-1-4-1과 4-1-3-2 두 포메이션 모두 약점을 드러내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스리랑카전에서 벤투호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 중용되는 선수들도 달라지는데요. 러시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서 신들린 선방으로 대표팀 주전 골키퍼 자리를 꿰찼던 조현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이란과의 평가전에서 조현우는 수비수 김영권과 살짝 엉키며 자책골을 내줬습니다.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여 짧은 패스를 건네기 힘들 때 롱킥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킥 미스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후방에서부터의 빌드업을 중시하는 벤투가 조현우보다는 수비수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패스 능력이 좋은 김승규를 주전 골키퍼로 쓰는 이유입니다. 스리랑카전과 북한전을 앞두고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약간의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요. 조지아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투톱 스트라이커로 섰던 슈틸리케오 황태자 이정엽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환과 김보경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미드필더 남태희와 오른쪽 풀백 김문환, 센터백 이재익이 발탁되었습니다. 이번 대표팀 명단을 보면 우리응 손흥민을 비롯해 이번 시즌 보르도로 이적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황의조와 챔스 조별 예선에서 골을 기록한 황희찬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시아 최강 공격진을 가지고 있고, 또 무릎 부상에서 회복한 남태희와 지난달 조지아전을 통해 성공적인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 해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성, 정우영, 황인범, 벤투호의 황태자를 꿈꾸는 백승호, 권창훈, 한국 축구 수비의 중심이 된 김영권과 김민재와 빠른 오버래핑으로 상대의 수비진을 흔들 이용, 김진수 등 모두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피파 랭킹 202위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나선 40개국 가운데 가장 순위가 낮습니다. H조 최악체인 스리랑카는 북한에게 1-0, 투르크메니스탄에게 2-0으로 이미 2패를 당했습니다.
스리랑카전을 앞둔 벤투 감독은 최대한 간단하고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 패스와 슛의 정확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수비적으로도 조심해야겠지만 공격에서 최선을 다해 살려야 한다며 밀집 수비 격파와 다득점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스리랑카는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할 테지만 대표팀의 공격진이 모두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절정의 컨디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스리랑카의 경기는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경기는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2차 예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에 틀린 정보가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